그 삼성 폴더블 폰 출시 연기 소식을 제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 그런 데서 되게 이 뿌듯함? 뭔가 외신캐스터로서의 자랑스러움? 뭔가 성취감을 느꼈고, 항상 시작이 늦었다, 뭐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SBS CNBC에서 외신캐스터로 일하고 있는 정다인입니다. 그 방송국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SBS CNBC에서 외신캐스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외신캐스터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아나운서에도 스포츠 아나운서 아니면 아무튼 특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아나운서가 있듯이 외신캐스터라고 하면 아나운서지만 해외 이슈를 집중해서 보도하는 아나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슈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 상황 같은 것까지 한꺼번에 해외에 관련된 거는 모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톡톡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밀리는 분위기를 감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다급해졌나 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1조 8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 부양책을 지시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특히 기술주가 돋보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나스닥 지수가 2.56%로 가장 큰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신캐스터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외신캐스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원래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었다가 어쨌든 이 외신캐스터도 아나운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영어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원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반 아나운서와 똑같이 준비를 해왔고, 특별히 이 직업을 위해서는 이제 영어 능력을,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 기사를 많이 보고 해외 영상을 접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 능력 같은 경우에도 특히 경제 용어, jargon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특수 용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익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증시에는 진짜 까막눈이었는데 또 해외 증시 관련 기사도 계속해서 읽어보고 매일매일 오늘 시장은 어땠다 일지를 써가면서 시장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런 외국의 증시나 아니면 경제 상황 그리고 상황 같은 거를 조금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조금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건 이제 공부 방법은 자기의 스타일, 자기가 무엇을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에 익숙한 친구들이 외신캐스터라는 직업을 꿈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일단 해외 신문을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신문도 보면 매체별로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CNN은 이런 느낌? 폭스는 저런 느낌, 이렇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해외 언론들을 두루두루 다 매일매일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부터 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저기는 이렇게 본다,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시장하고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루의 시작과 마감 상황을 항상 기록을 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분석하려고 해보고, 또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장에 참여를 해보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쌓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신캐스터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영어 이외에 다른 어떤 게 조금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을지. 저는 외신캐스터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외신캐스터도 아나운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가 발성을 연습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자세는 어떻게 취하는지,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거 다 갖추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강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강점을 가져가려면
자기가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틱톡 아까 얘기했던 거 그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고 그냥 누가 적어준 원고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였다면 아마 그렇게 애드립으로 방송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내용이 전혀 이상한 내용이 나갔겠죠. 하지만 내가 그거를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애드립으로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잘 알고 그거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력, 지식, 전달력,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외신 브리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자릿수와 3자릿수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유럽은 이미 대규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표심을 얻으려는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공채 시스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공채가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죠. 회사마다 다 다른데 일단은 서류는 가장 기본이고요. 서류에서 요새는 1차에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한 카메라 테스트랑 서류가 1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가 이제 본격적인 카메라 테스트, 그리고 이제 그 이상에 가면 뭐 심층 면접이라든지 합숙이라든지 임원 면접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혹시 카메라 테스트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카메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환경처럼 카메라 앞에 실제로 서가지고 뭐 주시는 원고 같은 거를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뉴스 단신 뭐 3개 정도, 하나 정도 읽는다던가. 근데 사실 그 심사위원 분들은 하루에도 수천 명의 지원자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 테스트라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분? 진짜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사? 그 인사 한마디를 굉장히 잘하는 게 오히려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른 게 딱 2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삼성이 폴더블 폰을 준비한다,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아이템을 찾으면서 오거든요. 뉴스 알 아이템을. 근데 CNBC에 이 삼성 폴더블 폰이 출시가 연기됐다는 속보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되겠다 해서 부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부장님이 무슨 소리냐, 왜 이게 연기가 되냐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만큼 속보였던 거예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 폴더블 폰 출시 연기 소식을 제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 그런 데서 되게 이 뿌듯함? 뭔가 외신캐스터로서의 자랑스러움? 뭔가 성취감을 느꼈고, 또 최근에 틱톡이 미국에서 뭐 금지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미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결을 기다린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원고를 다 써놨어요. 근데 방송 딱 큐 들어가기 20초 전에 속보로 판결 내려졌다는 게 뜬 거예요.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와, 이거를 방송 어떻게 하지? 내 원고랑 너무 다른데?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리고 방금 속보로 접한 거를 통해서 애드립으로 원고 무시하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외신캐스터로 일하면서 재미도 있고 성취감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채도 많이 없었고 또 워낙 이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뽑는 인원에 비해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같은 준비생들에 비해서 되게 시작이 늦었어요. 시작이 늦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방송을 제가 지금까지 남아서 제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작이 늦었다. 뭐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잘 하다 보면 작은 기회가 오고 그 작은 기회에서 또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든 이룰 수 있는 물꼬가 이렇게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